자, 그러면 한번 같이 봅시다. 10번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샵 1번이 74쪽입니다. 따라오세요. 사실 여러분 반은 제가 다른 것보다 사실 막 조금 더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엄청 자세하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일단 활용은 좀 여러분들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좀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74쪽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단원에도 이제 맨 마지막 내용이죠. 활용. 그리고 기억나? 연립방정식도 맨 마지막은 활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말 범위에서는 활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오랜만에 자, 써보세요. 자, 위에 보시면 몇 가지 풀어보자 하면서 이제 써있는 뭐 팁 같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자, 오랜만에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밑줄 한번 치고 필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방학 때 아마 기억나시나요? 몇 가지 팁을 좀 말한 적이 있어. 활용 풀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자, 필기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이 미지수를 정하는 내용인데, 자, 보통 우리 서준아 이런 활용 문제 풀 때 식을 만들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우리 x 같은 거 어떻게 정하는 줄 아세요? 보통 x를 보통 그쵸? 뭐 그렇게 써있네요. 자, 사실 근데 그거 하나 말해줄게. 아마 또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A급 수학 이런 어려운 책을 풀면요, 꼭 그런 건 아니야. 꼭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자, 밑줄 한번 칩시다. 첫 번째, 미지수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런 뭐 x, y 같은 걸 말해요. 일단은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쌤 어떻게 하나요? 써있기로는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사실 이 말도 맞긴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지를 파악하시고, 어쩌면 꿀팁 하나 드리자면 요거죠.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다. 네, 어쩌면 요거는 뭐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사과의 개수면 사과의 개수를 x라고 줬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혹은 비슷한 말로 하나 더. 보통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를 둔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다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x라고 둘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할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라든가 혹은 고난도 문제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걔는 고난도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x를 뒀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다? 여러분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수량 사이의 대소관계를 찾아서 식을 잘 세우세요라고 써있네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팁을 또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필기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때 도움될 만한 팁 뭐 많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기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방학 때 기억나실 건데, 특히 제가 문제 풀 때 많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서 제가 뭐를 좀 이용하는 거지? 그림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한 적 있지만 이 그림이란 게 저희가 미술 시간이 아니야. 뭐 그런 그림은 아니고 약간 어려운 말로 이런 말 어때요?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래도 저렇게 줄글로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뭔가 이제 눈에 보이게, 좀 손에 잡히게,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는 게 너네가 풀 때 유리하다라는 거야. 첫 번째 팁입니다. 오늘도 많이 쓸 거예요. 두 번째 팁. 얘는 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식이라던가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뭐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뭐 넓이 구하는 공식, 높이 구하는 거속식, 혹은 어떤 문제 풀 때 이렇게 해라 그런 아이디어들 있을 때가 있어.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해도 하셔야 되고,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 좀 할게요.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팁 하나 좀 더 드릴까? 세 번째 팁. 이거는 제가 방금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실제로도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부터 또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자, 그럴 때는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x라고 두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하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x, 자 봐봐 다시 결국은 x로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럼 뭐를 보통 하냐면 쓸게요. 예시를 좀 몇 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기라고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 팁은 사실 활용해서만 쓰는 팁은 아니야.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내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잖아. 몇 가지 하고 예시를 들어보라는 거. 그러면 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예시를 통해서 느낌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하고 있는 거지? 표준아? 자, 이거 여러분들 꼭 체크하세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두고두고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식을 세웠고 웅진왕이 뭐 할 차례인데? 푸셔야죠. 푼다는 말이 이제 해를 구하실 겁니다. 근데 활용해서 또 많이 실수하는 것 혹은 틀리는 것 중 하나가 해를 구하면 땡인가? 어쩌면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 이거를 자 확인하기라고 써 있는데 책에 있는 표현은 구하기가 여기가 중요하죠. 이런 말이 써 있네.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라. 혹시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사실 근데 수업 시간에 전화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 항상 너네 문제 풀 때 내가 마지막에 뭐 하라는 줄 아세요?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저게 그 말입니다. 쓸까요? 즉, 뭐 하시라고? 시키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자, 밑에 공간 없으면 오른쪽에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사실은 활용 때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럼 다시 말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요, 사실 활용 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내내 그림도 이용하실 거고, 공식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외우실 거고, 예시도 많이 들어볼 거고,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내려가서 이제 뭐 사실 이 정도가 다야. 자, 지금부터는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을 통해서 숙달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1-1번. 근데 이 책이 좀 아쉬운 게, 제가 혹시 기억나?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빈칸도 한번 채워보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1-1번입니다.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빈칸도 한번 채워보시고요. 저는 대신에 설명할 때 빈칸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위에 있는 문제만 보고 설명할게요. 빈칸은 뭐 눈치껏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잖아. 빈칸 문제가 더 쉬운 문제야 원래. 도와주겠다는 거야. 근데 시험 때는 알죠. 빈칸으로 아마 안 도와줍니다. 혼자서 해야 돼 이 모든 걸. 자, 여러분 실력이라면 한 30초. 얘는 쉽잖아 문제가. 30초 뒤에 가겠습니다. 자, 위에 필기한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적용하는 걸 해보세요. 그림도 많이 그려보시고 마지막에 묻는 걸 X라고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푸신 다음에 꼭 마지막에 시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하고 싶시다. 연필이요? 네. 요것만 듣고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이거는 좀 활용이라는 게 어렵죠. 그냥 문장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됩니다. 가끔 나와요. 자, 읽어볼게. 어떤 정수에다가 2배 한 거에 4를 뺀 수는 1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니까 그럼 제2야. 이 문제는 뭐가 X일까요? 딱 봐요. 그렇죠. 일단은 요거겠죠. 실제로 요 어떤 정수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와 같은 정수인 거 아시죠? 요게 사실은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가 X라고 주겠다라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 이 문장을 이해할 건데, 자, X에다가 2배 한 거에 4를 뺀 수. 끊어봐. 요게 주어죠. 주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런 부등식에서는 주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얘 입장에서니까 자, 식을 옮길게. 자, 2배에다가 4를 뺀 수는 누구보다? 자, 1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우리 첫날에 배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다 알아야 됩니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맞아요? 네. 자, 이제 요거를 푸시면 되겠죠. 이제 푸는 거 틀리면 안 돼. 자, 2항에서 예쁘게 정리하시면 x값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끝이 아니죠.
자, 마지막에 시키는 게 뭐야? 이 중에서 가장 큰 놈이니까 연유야. 정답 얼마예요? 요거 8 되겠죠. 그럼 만약에 있잖아. 자, 질문. 여기서 성태야. 요게 빠지면요. 정답 뭐라고 써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체크해 봤고요.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75쪽에 2-1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당 하나씩 풀어볼게요. 깎고 오세요. 자, 75쪽에 2-1번. 자, 이번 페이지는 위에 써있지만 뭐 개수 관련 문제입니다. 몇 개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친구들이 뭐 쭉쭉 풀어도 괜찮은데 제가 설명할 때는 설명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2-1번 문제. 근데 아마 기억나시죠? 작년에도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왜? 부등식이랑 방정식은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방정식이니까 같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부등식이니까 작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활용 연습은요 중학교 때 끝내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활용이 나오는 데 있잖아. 이렇게 진지하게 안 해요. 그때부터는 그냥 지금 배운 이 감각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잘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잘하더라고요. 그냥 뭐 잘해요. 말하지 않아도. 다 푸신 것 같기도 하고. 다들 푸셨나요? 아, 그러면 눈치껏 요거 일단 바로 갈게요. 자, 얘들아 위에 제목에 동그라미 쳐보자. 자, 이번 페이지는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개수 관련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말 그대로 개수 몇 개니 몇 개냐 이런 내용이라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내려가서 이제가 이렇게 페이지마다 컨셉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내려가 볼게. 자, 역시나 2-1번. 저는 도움받는 거 안 좋아해서 그냥 프리스타일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 개에 1,500원짜리 사과 그리고 한 개에 1,000원짜리 오렌지를 합쳐서 5개를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격이 7,000원을 넘지 않도록 할 때,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그 문제 맞나요? 자, 출발. 그럼 이 문제는 홍태씨, 뭐를 X라고 볼까요? 일단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두는 게 맞겠죠. 그리고 자, 위에 읽어보시면, 자, 밑줄 한번 쳐볼게. 사과가 한 개에 1,500원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쌤, 위에 써 있는데요. 근데 왜 또 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말한 그림의 일종이야, 사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그림은 아닌데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장으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풀기 위해서. 이해돼요? 다시 자, 위에 읽어보시면 자, 한 개에 1,000원짜리 오렌지가 있대요. 오렌지도 한 개의 가격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총 여러분 몇 개 살 거예요? 우리 총 5개 살 거야. 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 오늘 숙제에 보시면 항상 부등식을 만들려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자, 연우야, 괜찮아요? 이번 문제는 부등식 문장이 어디 있어? 뭘로씩 만들어? 아니죠, 요거죠. 자, 요거. 자, 요게 부등식 문장 맞아요, 여러분들? 자, 요걸로 만들라는 얘기야. 어떻게? 전체 가격으로 식을 만들 건데, 자, 이 전체 가격이 7,000원을 넘지 않는데요. 제가 넘지 않는다. 같은 말이 뭘까? 그쵸, 여러분들 요 말인 거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표현들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사과가 몇 개냐 문제. 출발해 볼게요. 자, 지금 사과가 몇 개인지 몰라. 자, 얘를 저희가 이제 X개라고 둔 거잖아. 네. 그쵸? 다시 한번. 좀 옆에 쓸까요? 조금만 옆에 쓸게요. 다시. 자, 사과를 제가 X라고 둔 거거든. 그럼 질문. 오렌지는 몇 개라고 봐줄까? 다들 혹시 요 테크닉 아시죠? 요것도 일종의 아이디어인데 참 많이 씁니다.
전체가 5개예요. 그럼 얘는 5 빼기 아우 색깔 왜 이래 제발. 자, 5 빼기 x개 맞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럼 자, 얘 서준아. 자, 한 개에 1,500원이면 x개 얼마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일종의 뭐 비례식이다라고 불러도 돼요. 일종의 뭐 비례식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그럼 자, 한 개에 1,000원짜리며 지훈아, 요거는 이제 얼마예요? 1000 곱하기 5 빼기 x1 맞나요? 자, 특히 개수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흘러가서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리고 이제 끝났네요. 전체 가격. 자, 이제 이 가격 우리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있는 얘랑 얘를 더한 거 맞아. 그래서 1500x에다가 플러스 1000 괄호치고 5 빼기 x가 7000이다.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얘 전개해서 정리해보시면 혹시 여러분 이거 정답 x 일단 뭐 나와요? 4이하 나오시나요? 감사해요. 자, 끝난 거 아니죠? 자, 마지막에 시키는 거. 그래서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4개까지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추가 질문 쳐보세요. 그 만약에 있잖아. 여기가 4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2면요. 얘는 최대 몇 개라고 해야 될까? 3개요. 여러분 이거 3.2개 아닌 거 알죠? 왜 3.2개가 아니지? 그치, 여러분들이 활용에서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암묵적으로, 자, 여러분 봐봐. 개수라는 건 자연수가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뭘 세실 때 보통 뭐 2.7개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 3개라고 말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이 76쪽에 유리한 방법이란 문제 3-1번입니다. 방학 때 기억나시죠? 유리하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부등식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유리하다. 왜냐면 유리하다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대소관계를 담고 있어요. 얘보다 유리하려면 이게 같다는 아니잖아요. 같으면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크다 작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유리하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풀어봤어요? 아우 지금 풀어봐야죠. 3-1번 유리한 방법. 자, 시간은 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이아가 다 풀었나? 채점 아니 안 했죠. 좀 이따가 아마 오늘 좀 시간 될 거니까 채점까지 해서 제일 베스트는 오답까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태는 오늘 좀 시간 남으면 풀 시간 드리긴 한데 안 나오면 좀 풀고 가자요. 아니 제발 남지 좀 마. 힘들어 관리하기. 주말에 좀 놀아야지. 이미 다 푸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맞나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 역시나 위에 제목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문제는 뭐 유리하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개인적인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내가 학교생이면 굳이 몇 개 고를 수 있다면 유리하다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사실 작년에 혹시 1차 방정식 배울 때도 개수 문제를 본 적이 있죠. 왜냐면 걔는 사실 같다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유리하다 문제는 작년에 본 적 없을 거야. 왜냐면 얘는 다시 말할게 근본적으로 부등식 문제예요. 왜? 봐봐, 같으면 유리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리하려면 어디가 더 큰 게 있다는 그런 얘기라서 내가 생각하면 이걸 낼 것 같다는 거야. 내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자, 내려가 보시면 자 3-1번입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대표 문제인데, 자, 여러분 많이 봤었죠? 집 근처 가게에서는 한 개에 800원짜리 음료수가 있어요. 근데 할인 매장에서는 한 개에 얼마래요? 500원이래.
근데 여러분 자 보시기에 얘가 좀 좋아 보이는데 보통 이런 문제 뭐가 있는 줄 알아? 할인 매장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비가 포함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서 이제 몇 개 이상을 사면 좋아지냐 그런 문제 맞나요? 자 일단 그러면 저보세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먼저 집 근처 가게. 자, 집 근처 가게. 자 요런 그림 어때요? 예쁘잖아요. 가게. 그리고 요때는 자, 여기서는 한 개에 800원입니다. 근데 자, 여기 집에서 멀리 있는 여기가 이름이 뭐예요? 할인 매장. 할인 매장. 자, 할인 매장에서는 한 개에 500원입니다. 근데 이 할인 매장에는 요것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교통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체크할게요. 왕복이면 뭐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왕복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편도란 말 아세요? 네. 편도가 뭐예요? 편도 그냥 한 번. 그 만약에 편도로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이게 수학이 어려운 부분이야. 그런 것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왕복인도 왔다 갔다 해요. 자, 아무튼 여기 쓸게요. 근데 교통비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이번 문제는 뭐다? 자, 음료수를 마지막에 누구가 나옵니다. 몇 개 이상 사야지. 몇 개 이상 사야지 할인 매장이 유리할까요? 여기를 갈까요? 그런 문제 맞아? 자, 일단은 음료수의 개수를요 X개라고 둘게요. 자, 물어볼까? 자, 제이야. 그럼 집 앞 가게에서는 한 개에 800원이래. 얼마 내야 돼? 자, 그럼 800X가 되겠죠. 그리고 서준아, 자, 할인 매장에서는 우리 얼마 내야 돼? 그치, 500X에다가 교통비까지 포함이 돼야 되고. 자, 지훈아, 마지막으로 여기가 유리하다는 말은 가격이 더 어때야 가요? 싸요. 그치,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유리하다는 거는 가격이 저렴해야 가는 거지. 자, 여기서 질문. 저보세요. 이거 포함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요. 왜? 뭔가 유리하고 자, 얘들아, 가격이 똑같은데 어디 가야 돼? 가게로 가까운 데 가요. 집 앞에 가야 돼. 왜 집 앞에 가는 게 유리할까? 편하지. 그러니까 내 몸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는 쓰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니네 몸이 힘들잖아. 왜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옆에 쓸게요. 300x 나오시고 이렇게.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게 웃겨 보이지만 이 문제는요 는이 있고 없고가 다른 문제야 애초에. 자, 4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 얘는 몇 개부터 가야 되는 거야? 5개부터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이 거숙시. 자, 저희가 아직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 생각은 78쪽까지가 일단은 여기 한 사이클이거든요. 여기까지 지금처럼 하나씩 풀고 좀 쉬었다가 아마 2교시에 한 번씩 더 풀 거예요. 한 2번 정도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77쪽 가봐. 자, 그리고 여기는요, 저보세요. 위에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개념 복습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자, 위에 제목이 뭐 써있니? 거독시. 자, 거석시입니다. 이번 시험에 100% 나옵니다. 이거 100%입니다. 자,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올지 연립에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위에 필기해봐. 자, 거속시 관련해서 항상 하는 필기 2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여러분들 거속시는 공식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이 공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하시라고? 암기. 사실 아마 초등학생 때 이거를 배웠을 건데 그때는 아마 이해도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외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필기에 자 보통 암기할 때 뭐야? 또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 맞아요? 자, 위에다가 거리라고 쓰고 여기다가 속력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시간이라고 쓰시라는 거야. 그리고 물어볼까요? 자, 연우야. 자, 속력 구하는 공식 뭐야? 시간분의 거리. 자, 요거 거리는요? 자, 성태야. 시간은? 속력분이 거리다 라고 다들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잘 들어.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혹시 제가 2번에 뭐 쓸 것 같아요? 단위.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시험에도 분명히 선생님 입장에서 간이를 건드릴 겁니다. 왜 안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안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자, 단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 오랜만에 팁 하나 드리자면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이 셋 중에서 보통 누구를 보고 단위를 통일시키는 줄 아세요? 시간.
자, 보통은요, 쓸게요. 속력. 그러니까 꼭 그러라는 보장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와 시간을 잡을 겁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속력 혹시 얘 아무거나 들어치고 있나? 아무 속력이나. 뭐 하나 빠졌는데 앞에 보통 뭐 하나 알려주고 20km/h. 아 저것도 맞긴 한데 보통 우리 교재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아, 보통 여러분들 교재는 아시죠? 속력이라고 안 나옵니다. 보통 시속, 혹은 분속, 초속 뭐 이렇게 나오고 뭐 4km, 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자, 요게 속력입니다. 그리고 방금 서준이 말대로 왜 속력을 보통 기준 잡냐면 속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자, 속력 안에 보시면 먼저 시간 들어있는 거 아세요? 얘는 지금 시간의 단위, 여러분들 시간의 단위가 많잖아. 너네가 아는 뭐 시도 있고 분도 있고 초도 있잖아요. 얘는 그 셋 중에서 뭐예요? 여러분 시속이면 시인 거 아시나요? 미주 쳐봐. 시속이 나왔다는 말은 얘는 지금 시간. 요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영어로 치면 혹시 요거 맞나요? 혹시 이거 맞나요? 오랜만이다. 네. 어색해. 자, 요거 hour. 자, 요게 이제 시속을 쓰겠다는 겁니다. 시간. 그리고 자, 여기 안에 지금 거리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보통 거리의 단위는 뭐 킬로미터, 미터, 거의 안 나오지만 센티미터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자,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여기 거리가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속력을 보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뭘로 가면 좋겠구나가 보이실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할게, 꼭 이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보통은 얘를 보면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단위를 체크하신 다음에 단위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순서가 이거예요. 필기하세요. 얘를 가지고 먼저 통일을 하신 다음에 공식을 쓰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자, 밑에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1번. 시계 보지 마. 아직 우리 30분도 안 했어. 어차피 쉬는 시간은 한 10분 줄 거야, 얘들아. 너네가 지금 뭐 20분에 쉬어도 10분 드릴 거고요. 30분에 쉬어도 10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자, 거속시입니다. 자,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여러분, 그리고 약간 내가 요즘에 수행시가 많이 들리지 않았나요? 약간 뭔가 좀 이렇게 표정머리가 제가 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들린 것 같아요. 실제로 끝나는 것도 요즘에 제가 한 50분에 끝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자, 4-1번 풀고 계신가? 시간을 안 쟀다. 1분 뒤 갑니다. 여러분, 특히나 거속시 문제는 더더욱이 그림을 좀 잘 그리시길 바랍니다. 혹은 못 그리겠으면 제가 칠판에 쓰는 그림 가져가세요. 제가 즐겨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필기 안 했지만 추가적인 팁 하나 드리자면 보통 이 거리, 속력, 시간 이 세 개를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개 중에서 2개가 나오면요. 나머지 1개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점. 그런 팁 드릴 수 있겠네요. 자, 4-1번입니다. 혹시 아직 다 푸셨나요? 성태 풀었어? 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야. 자, 나연이라는 친구 나오네. 나연이. 자, 나연이가 등산을 하는데요. 등산. 오케이, 그러니까 등산이니까 뭐 하나 그릴까? 자, 근데 일단 읽어보시면 모두 등산 문제는 올라갈 때가 있죠. 자, 올라갈 때. 일단 그러면 제가 굳이 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고 치겠습니다. 자, 올라갈 때니까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올라갈 때는 시속 5km. 자, 요게 뭐라고 했지? 그럼 이게 속력인 거 아세요? 네. 자, 체크 잘해. 자, 이게 속력입니다. 위에 쓸게요.
속력이 지금 시속 5km라고요. 저도 뒤딱 귀찮은데 이렇게 쓰면 안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자, 걷고, 그리고 자, 요거 하나 나오네. 재밌네. 자, 몇 분을 쉬어요? 20분 쉬네. 이거 쓸게. 20분 휴식입니다. 빼먹지 마세요. 20분 쉴게요. 그리고 자, 내려올 때는, 자, 이 문제에서 어쩌면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겁니다. 무슨 길? 이거 같은 길이죠. 문제가 바뀌면요,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은 길이니까 요대로 쓰면 되나요? 자, 같은 길을 내려오는데 시속 몇 킬로? 좀 더 빠르네? 왜 빠르죠, 근데? 내리막 보고. 이러면 알잖아. 내려가면 빨리 내려가요.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 그래서 속력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 문장 뭐요? 다시 말합니다. 이번 숙제하실 때는 이 문장 찾으세요. 무슨 문장? 푸릉식을 만들라고 나오는 문장이 있다는 거야. 다시. 자, 4시간 이내로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이 말은 서준아. 그 부등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뭘로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등호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식을 쓸 건지. 자, 4시간 이내로 등산을 마친대요. 자, 그 말은 총 뭐가? 총 걸린 시간이 4시간 이내란 말은 어떻게 써야 돼? 여러분, 이내가 이하랑 같은 말인가 아세요? 네. 자, 걸린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뭘 물어봐?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냐? 자, 그 문제니까 뭐를 x라고 볼까요? 올라간 거리를 지금부터 x라고 부자라는 거예요. 자, 단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킬로미터라고.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이걸로 통일을 많이 합니다, 보통. 자, 여기 있을까요? 자, 이게 지금 올라갈 때 움직인 거리를 x라고 둔 거죠. 자,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면 뭐 구할 수 있죠? 시간. 자, 시간 구하는 공식을 쓰기 전에 단위 맞나요? 네. 킬로 맞잖아. 자, 이 공식 이용하시면 제이야. 시간은 지금 얼마 걸린다는 거예요? 시속 5km에다 거리가 xkm입니다. 자, 5분의 x에다가 단위는요? 킬로미터요. 이 실수를 또 오랜만에 했네. 여러분, 킬로미터가 아니잖아. 시간인데 뭘 킬로미터요? 자, 위에 지금 시속이잖아. 뭐라고 써야 돼? 시간. 자, 나봐. 자, 여기 세 개 단위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한 개라고 틀리면 여러분 틀린 거야, 그 문제는요. 다시.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얘 지우나 내려간 거리 뭐라고 줘야 될까? 킬로미터는 맞는데 몇 킬로인지. 여기 뭐라고 써야 되는데? 똑같이 x인 거 맞아요. 왜? 같은 수비를. 그럼 질문. 자, 만약에 저보세요. 추가 질문입니다. 내려간 거리가 한 2km 더 멀대요. 그럼 그런 거 아니죠? 그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나 시간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단위 체크하시고 자, 시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 다 안 할 겁니다. 누가?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자, 이거 빼먹으시면 돼요, 안 돼? 휴식 시간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할 건데 쟤 어때 지금? 쟤 혼자만 분이네. 자, 혹시 이거 성태야 20분이 같은 말인데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꼭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단위 바꾸는 거 설명 안 했어요.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쓸게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자, 나와봐. 자, 팁 하나 줄게. 논술로 쓸 때 있잖아. 이거 막 중구난방으로 쓰기보다는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게 좋아요. 요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고요. 그 다음 뭐 되어줄까요? 그러니까 얘부터 쓰지 말고 쟤부터 쓰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약간 선생님들이 하여간 저도 배웠잖아. 이게 좀 이렇게 쓰는 게 좀 맞다는 거지. 자, 내려갈 때 6분의 x고 요게 4 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역시나 최대 몇 킬로냐 문제니까 마지막에 나온 가장 큰 값을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거수치는 이번 시험 문제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장. 자, 다음 장이 뭐 쉽네요. 자, 왼쪽에 있는 5-1번 하나만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또뭐 도형 관련해서 뭐 도형은 뭐 이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형은 약간 비유하자면 음식으로 치면 약간 조미료 같은 거예요. 설탕, 소금처럼. 고등학교 올라가다가 잊을만 하면 나와요. 넓이, 높이, 둘레. 그럼 나오면 하는 겁니다. 뭐 그거는 그냥 나오면 하는 거지. 뭐 물론 뭐 아시겠지만 도형 관련해서 뭐 공식 같은 게 많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 리 없어요. 자, 이번 문제는 쉬우니까 지금 상황 좀 드릴게요. 이 문제 풀고 한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는 지금 했던 것처럼 한 사이클을 돌게요. 두 번씩 하면 이제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열릴 때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 열릴 때는 더 빨리 할게요. 지금보다. 자, 보세요. 자, 위에 역시나 동그란 초마. 자, 이번 페이지는 뭐다? 도형입니다. 자, 얘는 당연한 말이지만 한 번 더 쓸게요. 넓이라던가 부피 관련 공식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넓이라던가 부피 관련 공식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서 자, 관련 문제 5-1번 한 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밑변의 길이가 18cm인 삼각형의 넓이를 45제곱cm 이상 되도록 하려면 높이가 몇 cm 이상이 돼야 되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10번. 자, 역시나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지금 여러분 뭐예요? 그럼 높이를 뭐라고 할까? X. 그러니까 여기 그냥 쉽게 말하면 몇 자리를 x라고 두면 평탄을 친다는 거야. 몇 자리를. 다시 그림이 나와 있네 친절에. 자, 만약에 그림이 안 나와 있으면 그리세요 제발. 얘들아 도형 문제인데 그림이 엄청 정말 많더라고. 말이 안 돼. 도형 문제인데 심지어. 자, 얘 여기가 x인 거 맞아요? 그리고 자, 이번 문제도 여기 읽어보시면 부등식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다시 이 삼각형의 넓이가 45 이상이다.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맞나요? 해서 얘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맞아, 풀어드릴까? 얘 정리하시면 혹시 이거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얘 정답 뭐라고 쓰면 돼요? 아, 5cm 이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 자, 만약에 여러분들 서준아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 얘는 정답 몇 cm 이상이 돼요? 그럼 얘는 5.3인 거 아시나요? 얘는 6 아니죠? 얘를 5.3이죠? 얘들아, 길이는 5.3cm라는 길이 있니 없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문제 만든 이유 아시겠어요? 너네들이 생각이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는 개수였잖아. 개수 말할 때는 이런 게 없어요. 길이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 말 체크돼요?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이 딱 20분인데 30분까지 쉬겠습니다.